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변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 하나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경우에 어떻게 유류분 반환 액수가 달라지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4년 3월에 갑이 사망을 했는데 갑의 상속인으로는 아들 A, B, 딸 C가 있습니다. 그런데 1996년경에 갑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각각 아들 A, B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압구정 아파트 가격이 5억 원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2004년경에 아들 A는 돈이 궁했는지 그 아파트를 10억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아들 B는 계속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당시에 이 B가 갖고 있는 압구정 아파트 시가는 이제 44억까지 된 거죠. B가 위너네. 근데 이제 딸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상속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생각하는 건 뭐겠습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누구를 상대로? 오빠들 상대로. 그렇죠. 만약에 사전에 증여를 안 받았더라면 그 아파트 두 채가 아버지의 재산으로 고스란히 남아서 상속재산으로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미리 오빠들한테 다 줘버렸으니까 본인은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됐을 경우에 반환 액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두 사례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궁금하네요. 먼저 이 유류분 반환 청구에 있어서 증여재산에 이제 특별수익으로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요,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은 상속 개시 당시입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서 보면 B는 압구정 아파트 계속 갖고 있죠. 이 아파트가 상속 개시 당시까지 수증자인 B가 계속 갖고 있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액은 44억 원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A죠. A는 1996년에 받았다가 2004년에 10억 원에 주고 팔았으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판 10억 원을 이 특별수익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속 개시 당시에 이제 B처럼 그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되죠. 왜냐면 이미 아파트는 처분해서 없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황 보면 B가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서 시세 차익을 엄청 얻어서 위너가 됐는데, 이거를 유류분으로 그러니까 여동생 C한테 토해낼 때는 또 이게 입장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더군다나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A가 그 10억을 그 판돈으로 비트코인을 했다고 하면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상황이 되게 묘한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갑의 상속 채무가 없고, 그리고 딸 C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할 경우에요, 이 딸 C는 오빠 A에게는 1억 5천을, 오빠 B에게는 8억 5천만 원을 유류분으로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산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유류분 산정의 계산식은 여기 띄워드릴 텐데요.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 재산액에다가 증여 재산액을 더하고요, 여기서 상속 채무를 뺍니다. 법정 상속분에서 일정 비율, 그러니까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이나 유증 또는 수증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거를 뺍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유류분 부족액이 되는 건데요. 사례에서 보면 상속 재산액은 없죠. 그리고 상속 채무도 없다고 아까 전제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문제되는 건 뭐죠? 아버지의 갑이 사전에 아들 A, B에게 증여한 아파트, 이 부분만이 문제가 되겠죠. B의 경우는 증여 당시에 이 재산을 상속 개시 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가지고 이 증여 재산액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44억이 유류분 반환 산식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A는 매도할 당시의 금액 10억에다가
2024년 상속 개시 시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그 금액, 그것은 16억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16억만 이 특별수익액으로 들어갑니다. 좀 억울하죠? 그렇죠. 실제로 자기가 얻은 수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죠. 이 유류분 비율에 따라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 상속인이 3명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그럼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60억 곱하기 6분의 1은 얼마죠? 10억이죠. 10억. 아버지 갑에 상속재산이 없고 이 딸 씨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그리고 상속채무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 딸 씨가 유류분 반환액으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의 합계는 1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10억 원을 A하고 B한테 각각 분담해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A한테도 10억, 뭐 B에도 10억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에게 부족한 금액이 유류분 부족액이 10억이니까 그럼 10억을 A하고 B 사이에 어떻게 나누냐 이 문제가 또 있겠죠. 이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 증여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서 그 유류분 부족액을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액이 이 증여자의 특별수익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비율대로 안 분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A의 경우에는 지금 유류분 반환액이 10억이죠. 근데 특별수익이 얼마입니까? 16억. 그럼 16억에서 10억을 빼면 얼마죠? 6억이죠. 6억이죠. B는 44억인데 10억을 빼면 34억이요. 그죠? 34억이죠. 그러면 A의 경우에는 34억 플러스 6억, 그러니까 40억 분의 6억의 비율로 유류분 부족액을 C에게 반환해야 되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15%가 되죠? 그러니까 1억 5천이 되겠죠. 네. 그러면 B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85% 하니까 그렇죠. 8억 5천만 원.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팔고 어떤 사람은 안 팔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토해낸 유류분 액수가 이렇게 7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유류분 반환 청구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유류분 반환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상승하는 그런 부동산을 받았다면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유류분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금의 경우에는 뭐 어차피 큰 의미가 없으니까 딴 데 투자를 하시거나 하면 되는데 결론은 유류분이 일단은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먼저 증여를 받자. 따라서 이런 상속 계획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